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지,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준영 씨가 경찰에 출석했고요. 오후에는 승리가 출석해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준영이 받고 있는 혐의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그리고 유착, 이것도 혐의를 받고 있고요. 승리는 성매매를 이렇게 알선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준영은 그 전에도 성관계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두 번이나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런 와중에 SBS는 어제 경찰이 핸드폰 복구가 아예 안 된다고 할 수 없느냐라고 그 업체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유착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것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고요. 또 승리와 관련해서도 이 카톡방을 맨 처음에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내가 경찰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정준영 경찰 출석 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전부 사실입니까? 피해자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청자와 팬들한테 하고 싶으신 말 없으십니까?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시민 속삭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 받으면서 성실히. 범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 맞으십니까? 16년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주반전 경찰 있습니까? 몰카 찍을 때 걸릴 줄 몰랐어요? 왜 전부 다 인정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인정하세요? 기자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기자님들 잠깐만요. 예, 정준영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 앞부분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때 모습입니다. 그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는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도 회견을 해서 내용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성 이지아의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는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정은갑 위원, 저런 못된 짓도 중독일까요? 2016년하고 지금하고 이제 거의 같은 혐의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제대로 조사가 돼서 좀 벌을 받았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도 같기도 한데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예. 2010년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무혐의 처분이 됐느냐. 지금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경찰과의 그 어떤 담합, 유착 의혹들, 당시에 어떤 거대 권력들이 서로다가 숨기고 했던 것 아니냐, 예. 비호해줬던 것 아니냐. 그러지 않았으면 당시의 문제가 드러나서 오늘의 이런 또 폭발력 있는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한류하면서 케이팝 해가지고 예. 여러 이제 아이돌도 탄생하고 합니다만 저는 기획사의 그 운영의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린 그 뭐 이들을 그 소위 말해서 육성이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지 않고 하나의 어떤 틀에 맞춘 재배하는 예. 시기에 예. 인간을 하나의 재배하는 틀속에 맞춘 재배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내놓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자기의 삶, 인권 여러 차례 지적이 됐습니다. 기획사의 어떤 갑질의 문제라든가 그러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회의 현상 그리고 연예인들은 뭐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뭐 검찰의 또 유착 그렇다면 뭐 정치 권력은 또 그런 문제가 없느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앞으로 드러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인 총체적인 현상으로 오른 것이고 또 그 점에 대해서 기획사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덥게 급급하고 예. 어떻게 뭐 순간을 모면하게 급하다 오히려 보니까 처음엔 또 발뺌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적반하장벽으로 예. 오히려 무슨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공세를 펴고 또 경찰은 거기에 또 부하 내동하는 데 예. 입장을 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있고 상당히 지금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에 온 것입니다. 예. 그런데 최수영 교수, 네. 그때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그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으면 반성을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그 카톡에 오고 간 문자를 보면 도대체 얼마나 이 사고가 삐뚤어져 있으면 저런 글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도 보면서 이런 지금 뭐 저보다도 더 대중의 분노와 지금 네. 이 화는 충격은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아까 단톡방 내용 잠깐 가고 예. 있습니다만 여성을 무슨 물건 대하듯하고 그러니까요. 여성을 예. 무슨 사냥감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전 근대적인 예.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고 썼는데 예.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일탈한 연예인들을 감싸주고 잠시 조금 숨어 있다가 시청률 이후로 다시 슬그머니 컴백해서 예. 도덕적 면죄부를 주고 하니까 예.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점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 번에 추락할 때는 날개 없이 급전직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자양분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독버섯처럼 이런 점에서 정말 저는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산대사 이런 말씀 예전에 했답니다. 이치는 한 번에 깨달을 수 있어도 예. 버릇은 한 번에 버리지 못한다. 예. 그렇다면 이런 20대 젊은이들이죠. 2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최초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정말 우리 사회가 어른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이 이 엄청난 결과를 키운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계속 부끄럽고 참 돌아보게 되고 속상하고 그런데 근데 정기람 교수 이제 저 아이돌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갖추기 전에 저런 자리에 이제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굴도 괜찮고 또 인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따라다니는 이성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아이 그럼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부러울 정도로. 그런데 이제 솔직히 자기들이 쉽게 네. 어떤 그 배설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못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기업의 위기 관리를 얘기할 때 오너 리스크라는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이른바 이런 연예 기획사, 엔터 기업 같은 데서는 아마 이 인성 리스크라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예. 일약 뭐 한류 스타로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본인이 영웅 심리에 또 빠질 수밖에 예.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뭐랄까 좀 교육도 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인권 의식이라든지 또 뭐 젠더 의식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좀 그 화려함 속에 좀 간과된 건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우리 또 모두의 책임인 측면도 있다. 예. 앞서 우리 최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게 일부 연예인들의 스캔들로 볼 일이 아니다 이건. 좀 뭔가 좀 그 화려한 어떤 유흥산업 뒤에 또 가려진 뭐 그럴까 성범죄 카르텔이랄까 예.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적나라하게 좀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사 사건이 나면도 왜 이렇게 무혐의를 받느냐? 예. 이건 이들의 그 단톡방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이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겠다고 보여집니다. 청장도 아니고 총장이 우리를 봐주고 있다. 예.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그동안 무슨 사건이 터지면 기획사는 덮고 또 경찰은 뭐 이를테면 유착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공론화되지 못하고 그냥 공론화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식어버리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에 버닝썬에서요. 122건의 폭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접수됩니다. 현행법으로 체포된 사람 단 8건에 불과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오늘 오면서 방송 오면서 그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른바 그 경찰청장과 총장과 문자 메시지를 교신했다라고 하는 인물. 예. 유 대표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오늘 전체적인 포토라인에 중심은 승리와 저 정준영 씨였어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상당히 핵심 인물이거든요. 예. 오늘 포토라인을 피해서 경찰에 출석했어요. 아.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포토라인에 서게 하면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말 속에도 지금까지의 비호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방증 아니겠는가. 그래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에서는 뭐를 느끼게 되냐면요. 아까 이제 기획사가 그 인성교육 시켜야 된다는 거 지적하셨는데 인성교육은 고사하고 얘들은 경찰총장인지 경찰청장인지도 구별할 수도 없는 그런 애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야 어찌됐든 경찰의 제일 높은 사람이 뒤 봐주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탈선을 부추긴 측면도 있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난 사고 쳐도 예. 이를테면 엄마 아빠가 다 빼준다. 그렇죠. 이런 예. 인식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예. 다 기획사가 거기서는 유사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런 기획사한테 무슨 인성교육을 기대하냐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물론 그러죠.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 그래도 기획사에서 인성교육 시키고 그러는 데도 있기는 하다고 들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죠. 예. 왜냐하면 기획사의 자산은 연예인인데 예. 연예인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그 자산이 날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연예인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게 되면 주가부터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소속사까지도. 네.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승리라든가 정준영 씨가 가입했다고 하는 한 8명이 가입한 그 단톡방의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이너서클처럼 뭐 그 아는 형, 뭐 내 친구 이런 친구들이 모여서 나눴던 그런 성격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건 이제 윤리적인 문제 잣대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제가 볼 때는 사업 공동체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제일 중심에는 유리홀딩스의 유모 대표라는 사람이 있고 승리라고 하는 연예인하고 같이 뭐 라면 체인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버닝썬 지분 20%를 바로 유리홀딩스에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준영 씨가 여기에 어떻게 개입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사업적으로 뭔가 움직여진 관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 바라보면은 이번 문제가 좀 달리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저는 유 총장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유모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총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 봤다. 이게 예. 지금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 씨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뭔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 사람들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 씨라는 사람이 중심에 서서 뒤에 어떤 든든한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클럽 사업도 그렇고 뭐 기타 다른 사업도 그렇고 뭐 동남아 사업도 한다고 하고 지금 거기에 관련돼 있는 정준현 씨 같은 경우에도 사업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는 그런 이제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히 연예인들의 치기나 이런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 뭐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한국형 마피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이 사건이 뻗어나갈 수 있는 인맥이라든가 아주 끈끈한 뭔가가 뒤에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서 판해할 예.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과연 어떤 부분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두 변호사께 좀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휴대폰을 복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대로 보관할 수 없다고까지 해라 이렇게 교사했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의자에게 증거 능력이 있는 휴대폰을 스스로 복원해서 제출하라고 한다는 게 좀 상식적이지는 않았던 거죠. 몰카 수사 같은 경우는 이게 전파될 경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이 경로에 대한 유포됐을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정준영 씨의 메신저 이메일 사용 내역이라든가 인터넷 사용 기록 같은 걸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보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경찰청 쪽에다가도 문의를 했어요. 이런 수사는 휴대폰 확보가 최우선이 아니냐, 왜 그런 기본 매뉴얼이 따로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그것도 따지셨어요? 네, 경찰청 관계자 말이 그런 통상적인 수사 매뉴얼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담당 수사팀이 현장에서 판단한 부분으로는 이 휴대폰 압수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 같다. 이런 굉장히 하나만한 답변을 하고 곤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이 복구업체를 저는 압수수색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그 행동이. 일단 첫 번째로는 분명히 지금 그 권익위에서 다 보냈다고. 대검찰청에다 수사 의뢰를 했다. 우리 자료도 다 보냈다. 예, 원본 자료 다 보냈다. 제출했다. 그런 공문이 나가고 그런 이후에 지금 어제 그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결국 이거 지금 제보자들을 어떻게 색출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건지. 예, 자 서종 변호사 먼저 정준영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어떤 혐의입니까? 현재 그 몰래 카메라 촬영하고요. 그다음에 그 유포한 거 이 부분은 조사 중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폭력 범죄 특례법이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벌이 좀 셉니까? 그거는 이제 5년이 하고요. 또 영리 목적이면 7년으로 가중되고 그다음에 유포가 되면 경합범으로 촬영과 유포는 별개로 두 개 가중됩니다. 혹시 2016년에 그건 무혐의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좀 수상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 부분도 이렇게 좀 병합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2016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 연말 4개월 전에 두 번 이제 그 무혐의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둘 다 복귀해 보면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 2016년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피의자 보고 복원해서 증거를 가져와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게 피의자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를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는 것도 없을 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넘어서 가지고 오히려 이제 점검면까지 교사한 유착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그에 못지않게 잘못한 게 많아요. 특히 두 번째 있잖아요. 작년 연말 두 번째 거는 이제 또 익명의 제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어요. 근데 검찰이 2번 다 기각하면서 반려하면서 야 2016년에 피해자하고 동일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냐. 이런 이유로 이게 발리했거든요. 그런 이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알지. 어떻게 동일인 사건이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색도 못하게, 수사도 못하게 검찰이 한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검찰이 거의 두 번째 건은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방해한 거에 가까운. 그러니까 두 건 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수사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 경찰이 봐주고 검찰도 봐줬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떤 권력이 경찰도 검찰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연예계에서 큰 기획사 소속들 아닙니까? 이런 이제 연예 권력과 그다음에 사법 경찰이나 검찰 이런 이제 법조 권력이 유착된 이런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까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나 이게 경찰청장 아니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이 정도 이게 언급할 정도라면 물론 이제 약간 과장해가지고 청장과 친분을 과시할 수 있지만 전혀 근거 없이 그렇게 이름을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게 몇 번 통화라도 하고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할 사이가 되니까 봐준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최고 총수가 이름이 거론된다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연예 권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예 권력도 있습니까? 연예 이게 큰 기획사들은 지금 이제 시총도 몇 조가 되면서 1년에 매출이 워낙 많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금권, 돈이 있다 보면 권력과 이게 유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민감용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말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자기들 잘못까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든 제가 이게 잘못 썼는데 판넬에 검찰하고 이제 경찰은 50보 100보 둘 다 이게 잘못한 거예요. 경찰만 잘못이 아니고. 근데 이 검경이 항상 이 역대 수사를 보면 자기 식구 감싸기,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제 그 철저한 수사한 적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경찰의 비리는요, 철저하게 검찰이 수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검찰의 문제는 우리 경찰도 그래서 수사권의 상호 독립이 필요한 이런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꼭 말씀할게. 저는 이제 이게 수사관행 중에요. 피해자의 진술 있잖아요. 너무 이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제 여성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했죠. 근데 뭐 돈을 주거나 예를 들어 합의가 돼버리잖아요. 합의가 되면 이게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 이제 그 가해자한테 유리하게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찰이 그걸 무고로 인지를 잘 안 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허위로 고소했으면 합의대가 말을 바꾸면 그 피해자도 이게 무고죄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인지를 전혀 안 하고 그거 2016년도 그래요. 아마 이제 그 피해 여성이 합의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장난삼아 뭐 2, 3조 찌은 것처럼 유리하게 정언해 주니까 무혐의다 이런 측면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오늘 수사 있잖아요. 오늘 되게 정준영이 왜 불구속으로 수사받아야 됩니까? 옛날에 과거에 최순실 있잖아요. 이분도 이제 귀국했는데 하루 시간을 줘가지고 얼마나 이게 증거인멸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정준영 최순실까지 얘기한 것은 조금 아니 제 말은 이런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건은 공항에서 이게 바로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범죄냐 말이에요. 형량도 5년, 7년 엄청나게 중한 범죄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본인도 이게 범죄를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바로 체포를 안 했는지는 궁금하지만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조금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이제 경찰이 너무 온정적으로 지금도 이게 불구속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라도 이게 빨리 구속영장 청구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8명과 말을 맞출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보안 유지도 중요해요. 지금 이게 경찰은 자꾸 수사를 생중계하듯이 이게 피해 사실 공표 아닙니까? 그럼 이제 2차 피해가 생기거든요. 여성들. 따라서 이제 철저한 보안 유지 플러스 이제 구속수사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감기 걸리셔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시는데 힘들어서 얘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는 대검찰청에 수사를 맡겼다고 하던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수사가 제대로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톡 수많은 메시지들이 상당 부분 내용에 현재 이제 경찰들과 이제 유착된 내용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걸로 짐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경찰에 제공하기보다는 경찰과 어떤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 이제 검찰에 넘겨서 이 경찰의 어떤 유착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취지로 아마 대검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준영 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영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강남경찰서인가요? 서울지방경찰청이죠. 서울지방경찰청에 우리 MBN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자은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준영 씨 또 승리 이렇게 두 사람 조사를 받고 있죠? 네,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까지 해서 3명이 같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는 8시간째 정준영 씨가 가장 오래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취재가 되는 내용들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전 10시 가장 초췌한 모습으로 온 정준영 씨는 취재진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뒤에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승리 씨는 오후 2시쯤 지난번 조사와 마찬가지로 말끔한 복장 차림으로 나타났고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국민 여러분이라는 이제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면서 전 국민이 이 사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한편으론 승리 씨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아예 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직접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도 보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찰은 어떤 부분에 조사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정 씨의 경우에는 오전에 마약 검사도 받았습니다. 소변과 모발 샘플을 채취해서 현재 국과수에 정밀 의뢰가 된 상태고요. 승리 씨에 대해선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고, 또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도 성접대 의혹과 관련이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들 카톡을 이제 보면은 2016년 7월경에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언급이 됐었죠. 이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집중 캐물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찰총장 이름이 아무래도 이제 나와 있다 보니까 경찰들도 좀 긴장하는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모든 경찰들은 정말 긴장한 상태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는 민감용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이번 사태에 드러난 유착 의혹을 모두 뿌리 뽑겠다고 말한 것까지 알려졌는데요. 이번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번 사태의 운명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MBN 뉴스 박지환입니다. 네, 지금 세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보도한 대로 지금 오전에는 정준영, 오후에는 승리 이렇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승리가 오늘 출석했던 모습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란과 수많은 의혹들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하루빨리 이 모든 의혹들이 진상 규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모발 검사 일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할 겁니다. 예. 마약 같은 경우는 마약 수사대에서 원하는 모든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각종 논란들과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화가 나 계시지만은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시면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닝썬 지분 실소유자 맞으십니까? 버닝썬 안에서 마약의 성폭력 의혹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톡 조작됐다고 하고 입장 변함 없으세요? 대화방에서 언급된 경찰총장 누구 말하는 건가요? 예, 승리 오늘 출석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최수영 교수, 어떻게 보면 정준영보다 승리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죄의 그 질이 무겁다는 것보다도 좀 위상이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는 제가 이 양파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예. 이게 최초의 이제 폭행 사건으로 시작한 게 마약류 유통 의혹, 그다음에 약물 이용한 성폭력, 네. 성매매 알선 혐의, 또 경찰 유착 의혹,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그 불법 동영상 유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하나하나 까져 나오는데, 예. 이게 최악의 막장 드라마 같은 겁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예. 어떻게 이렇게 종합 세트처럼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 저도 정말 경악스러울 따름인데요. 예. 더군다나 전 승리가 은퇴를 지금 선언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변의 부담을 더 이상 주기 싫어서 은퇴한다는 거지, 자기의 잘못과 진솔한 사과에 대한 그 차원에서의 은퇴라는 게 핵심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경찰 출두할 때만 나오는 얘기가 입으로만 나오는 반성과 그 사죄지, 예. 가슴으로 우러나온 얘기들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이 태도를 문제 삼고 싶은데, 예. 왜냐하면 이렇게 이 승리라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빅뱅이라는 그 그룹으로 네. 이제 뜨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국민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정말 뜨거운 환호를 받으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예.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양파 껍질까지 하나하나 나오는 것들이 국민에게 더 지금 분노와 더 지금 이 배신감을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지점에서 본인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예. 저기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법적으로 보면 이제 그 승리 저분의 그 사과 있죠. 네. 저게 훨씬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정준영보다 예. 왜 그러냐? 사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정준영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찍고 유통한 걸 잘못했다. 인정했죠. 범죄를 이제 인정했죠. 예. 근데 승리는 죄송하다고 했지. 예. 자기 범죄 혐의 중에 인정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이제 사업을 위해서 성매매 접대를 하겠다. 예. 이걸 이게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사실 서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또 자신만만한 표정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한번 해봐라. 이 성매매 알선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과연 나한테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이 변호사하고 이미 수시로 대책을 했을 거고 예. 이제 경찰의 비호도 있겠지만 물증이 확실해 있겠는가 이게. 예. 그런 이제 자신감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경찰과 의혹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유모 씨하고 대화 중에 나오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유착됐는지 하나도 안 밝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의혹들이 많지 않습니까? 버닝썬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밝히고 또 이제 잘못했다고 말만 하지만 뭘 잘못했는지 예. 이런 이제 그 목적어가 없다면 뭐가 잘못됐다 주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이게 사과가 되거든요. 저게 무슨 사과입니까? 하나도 이게 반성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김한규 변호사, 네. 지금 마약 복용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아주 상당히 떳떳해 보여요. 그러면 지금 마약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복용한 게 없다고 나오면 또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시작된 버닝썬 게이트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번 전체적인 문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사건에서 사실 이제 뭐 도용성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관심 갖게 만드는 자극적인 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승리로 상징되는 어떤 아까 연애 권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권력기관과의 어떤 유착관계, 예를 들면 지금 뇌물은 일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 아까 뭐 총장 얘기도 나오지만은 이 뭐 경찰도 좋고 검찰이건 어느 기관이든 이 뭐 버닝썬뿐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요 업체들과의 유착관계를 지금 경찰이 과연 밝힐 수 있느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찰이 나타나야겠지만은 이게 밝히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기남 교수. 지금 앞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 네. 승리 씨의 경우에 굉장히 법적으로 좀 이렇게 피해가도록 오늘 발언한 거 아니냐. 아까 좀 전에 서정욱 예, 변호사 예. 저는 그 배후의 힘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게 바로 거대 연예기획사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를테면 거대 연예기획사가 좀 전에도 있지만 뭐 연예 권력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요즘에는요 거의 어지간한 언론사보다 더 큰 규모의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른바 뭐 특정 연예 기획사이긴 합니다만 승리에 소속된 소속사가 처음 이 사건이 뭐 승리의 성 뭐 접대 알선 의혹이 보고됐을 때 조작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도요. 일체 사과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뭐 승리의 은퇴에서부터 오늘의 출석에서의 어떤 그 발언까지 이 모든 것을 저는 배후에서 조율하고 있고 또 지시 또는 뭐랄까 좀 조종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도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맨 처음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버닝썬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거기에 갔던 손님이 폭행을 당했죠. 그래서 폭행으로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를 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시작이 된 문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김상교 씨죠. 저희 뉴스와이드 팀이 인터뷰를 했는데 한번 심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은 사건 중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좀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게 좀 되면은 오히려 네, 너무 노출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랑 개인으로는 처음이시지만 제가 그런 사정들까지 다 하면서 막 수백 명의 분들과 이거 하는 것도 저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예, 좀 저도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 했거든요. 앰비언 쪽에도 제가 처음에도 막 보내고 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저도 예, 그거 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 나중에 제가 뭐 좋은 기회 되면 꼭 이게 잘 마무리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왔어요. 왔는데 이제 저를 지나쳐요.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클럽 관계자들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이 나오는데 제가 저 사람들 중에 저 때린 사람 저기 있다. 저 사람들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경찰 한 명이 저를 막 뒤로 밀치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수갑을 채우려 했어요. 제가 신고를 했고 CCTV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지금 여기서 저 수갑 채우는 거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히 가자라고 했고 제가 갈비뼈가 지금 아까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 이거 수갑 좀 풀어달라. 금 간 것 같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그 정도 통증이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근데 올라타가지고 제 왼쪽 갈비뼈를 그 사람 오른쪽 손으로 쥐고 막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발버둥을 쳤어요. 뒷수갑을 찬 채로 살려주세요라 했어요. 예, 김성환 평론가. 이제 저 일이 기억이 슬슬 나는데 그때도 참 이상했잖아요. 보면은 이상한 일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의혹이 커지게 된 거였고요. 뭐 지금 이제 당시에 본인이 맞았는데 자기를 경찰이 오히려 붙잡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이 와서 자기 앞을 지나치더니 버닝썬 앞에 그 직원한테만 가서 얘기하고 그냥 가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사건이 커진 것인데 저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의 뿌리는 그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 끈끈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이 강남의 뭐 실내 포차까지 지금 이름이 나오고 탈세 혐의까지 지금 얘기가 거기에 카톡 내용에 담겨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연예인들 간에 친소 관계로 묶이는 그룹 같으면은 아니 저는 몰라요. 저 친구랑 뭐 친해서 그냥 장난삼아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이라는 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얘기를 하기가 더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을 맞췄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이 터진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충분히 서로 간에 서로 대화라든가 아니면 통신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지금 확보한 내용은 기껏 지금 카톡 내용밖에 확보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총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아는 친한 경찰을 경찰총장이라고 우리는 농담 삼아 불렀어라고 해서 얘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승희 같은 경우에도 성매매라고 얘기하지만 알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장난 삼아서 그냥 우리들끼리 나눴던 대화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꼬리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혐의를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드러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몸통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따로 짚어볼 텐데요. 정웅갑 의원, 지금 일탈하는데요. 쭉 상황을 지켜보면 딴 세상 같아요. 이게 사실은 거대 카르텔인 거죠. 뭐 어떤 표현은 이제 마피아, 한국형 마피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권력이라는 게 무슨 뭐 정치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소위 스타들, 연예인들은 하나 엄청난 권력이 돼 있죠. 특히 앞서도 일부 얘기했습니다만 기획사는 이미 방송보다도 우위의 입장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한류하면서 인기 연예인들에서 박수만 치고 환호만 했지 그들의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눈을 감았던 거죠. 그 와중에 이제 검찰, 경찰 여러 이제 권력과 유착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덮여져 왔는데 저는 이게 그냥 뭐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경찰 입장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경찰이 본인들의 만약에 과거에 문제가 있다면 1신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고
과거 어떤 위치와 관계없이 민청장이 오늘 얘기한 대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하면서 이거는 뭔가 새롭게 의혹에 대해서 드러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분을 일으킨 뒤에 석 달 뒤에 다시 방송국에서 불러드린다는 그랬어요. 예. 사제 방송도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좀 출연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예. 관리를 하고 국민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문제를 제기해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게 이들은 아까 제가 보기에 승리 같은 경우에는 눈가리가 아웅이죠. 그러니까 시간만 좀 지나면 다 잊혀질 것이다.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좀 철저히 예의주시해서 제대로 좀 드러내는 문제를 파헤치는 그런 게 국민들로서는 예. 굉장히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근데 정기남 교수 정말 어떻게 1억 원짜리 술을 마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만수로 세트라고 네네. 하는데 뭐 술이 뭐 200 몇백만 원이고 뭐 이것저것 해서 1억씩 팔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 술을 마시고 1억을 쓴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별세계인 거죠. 그렇죠. 뭐 보통 시민은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이른바 뭐 특권층이라 해도 그런 것들이 얼마나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클럽 강남의 그 유명 뭐 한 메이저 클럽이 한 5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뭐 문제가 된 버닝썬이라든지 아레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알려진 데고 그런 유사한 업체가 한 5개 되는데 거기가 뭐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런 식으로 하룻밤에 1억 원짜리 술 파티, 뭐 2천만 원짜리 술 파티, 5천만 원짜리 이게 그냥 일상화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6억 썼다면서요? 생일 파티 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진짜 이게 대중들이 느끼는 어떤 그 분노와 충격은 정말 놀라움과 더불어서 엄청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어떻게 그러면 저런 이른바 저게 검은 비즈니스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건데 어떻게 이 상황까지 경찰과 권력기관의 어떤 제지랄까 또 어떤 그 수사를 받으면서 온 것도 아니고 그건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자 메시지로 노출됐습니다만 카톡방 단체 방에 노출된 겁니다만 경찰총장이란 말이요. 저는 어린 아이돌 스타들이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고위직 명칭을 몰랐을 수도 있죠.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경찰청장, 검찰총장, 뭐 이를테면 국세청장. 저는 이 세 사람 개인이 아니라 이 거대 권력기관이 합쳐진 어떤 합성으로 저는 들렸어요. 뭔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특정인을 지금 이번 경찰이 그래서는 정말 명운을 걸한다는 생각이에요. 예. 2011년도인가요? 벌써 한 7, 8년 전 얘기인데 한바비리 사건으로 전직 경찰청장 다 예. 처벌받은 전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란이 되다가 또 동력이 꺼져버렸어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정말 경찰은 이번 기회에 진짜 발본색을 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수영 교수. 저는 아까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저 아까 사과된 문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승리가 그랬어요. 과거에는 어디 예능 프로그램 나올 때는 내가 버닝썬에 정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다가 불리해지니까 버닝썬하고 나하고 상관이 그랬습니까? 없다는 그렇게 말을 또 바꿔 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묻는 거죠. 그럼 버닝썬은 누구 겁니까? 예. 그래서 기자들도 아까 물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죠. 예.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경찰, 국세청 조사 제대로 해야죠. 맨 처음에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한 것은 나를 보고 많이 와달라 그렇죠. 그런 뜻에서 했겠죠.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권력과의 유착이 아니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그 부분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